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술을 바꾸는 시간 15분입니다. 우리 대학의 그 문화예술 경영 전공에서 유일하게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죠. 저는 전공 주임 교수 강윤주고요.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께 오늘 예바시 프로그램에 참여해주는 많은 학생들과 또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일 먼저 소개드리고자 하는 분은 바로 공연예술 기획의 이론과 실제라는 과목을 맡으면서 2021년 2학기부터 우리 학교, 우리 전공의 패컬티 멤버로 참여하신 오준석 교수님입니다. 오준석 교수님은요, 원래는 경영무역학부를 졸업하셨대요. 그리고서는 극단 아리랑의 기획팀장으로 입단을 하셔서 일을 하셨는데 여기 좀 독특한 경력들이 있으세요. 조용필 필앤피스 인천문학경기장 콘서트 마케팅 PD를 하시기도 했고요. 또 전주 세계소리축제 대외협력팀장, 하이서울 페스티벌, 서울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하이서울 페스티벌의 프로그램 매니저로도 일을 하셨는데 현재는 MJ 플래닛이라는 기획사의 대표시면서 또 극단의 대표이시기도 한데요. 프로듀서이시기도 한데 바로 극단 오징어의 프로듀서이십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준석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오준석 교수님의 삶과 예술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연기획하는 오준석입니다. 2002년부터 대학로에서 공연 연극 제작 관련한 일들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요. 축제 일들도 하고 있고 MJ 플래닛이라는 작은 기획 집단 대표로서 한 13년 정도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제가 공연을 꾸준히 좀 만들어 오다가 어린이 청소년 공연에 좀 관심을 가지고 삼양동화라는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삼양동화 관련된 이야기를 좀 오늘 드려보고자 합니다. 저는 그냥 공연을 계속 창작 뮤지컬, 창작 판소리, 창작 연극들을 꾸준히 만들고 축제를 해왔어요. 그러다가 아이가 하나, 둘, 셋, 딸이 셋이 생겼습니다. 딸이 생기고 나서부터 조금 달라지는 지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동화책을 읽어주는데 동화책 속에 조금은 좀 불편한 내용들, 근데 사실 그것이 불편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첫째 아이 때는 동화책을 읽어줬던 것 같습니다. 그냥 아이들가 재밌어하면 읽어주면 되는 거지 그 동화 속에 어떤 의미들을 더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 역시 그렇게 감수성이 뛰어났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가 초등학교를 갔습니다. 첫째 아이가 2017년 이때쯤인 것 같아요. 17년에 초등학교를 갔는데 초등학교 가서 화장실에 갔는데 남자아이가 화장실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얘는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그 놀란 마음을 집에 와서 엄마에게 알려주죠. 근데 엄마는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할까 고민이 생깁니다. 어디까지 이거를 어떤 식으로 밝히고 해결할지 이런 고민들이 생겼어요. 일단은 선생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고민 끝에 선생님한테 전달을 했죠. 우리 아이한테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남자아이는 저 아이입니다 라고 얘기를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이제 그건 또 어떤 매뉴얼이 있지는 않으셨겠지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 부분을 남자아이의 부모님한테 전달을 합니다. 근데 그 남자아이의 부모님들의 반응이 이런 거였어요. 그게 뭐 대수냐, 애들끼리 한 장난인데. 약간 어른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떠한 그 문제들, 성희롱이라든지 성폭행, 성폭력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좀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근데 그 뒤로 저희 첫째 아이 아래로 2명의 아이가 더 있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책을 읽어주다 보니까 책 안에 되게 문제들이 있구나. 어린이 동화책 안에, 특히나 고전 동화라는 동화책들 안에 그냥 쉽게 그냥 넘어갔던 부분들인데 문제적 장면들이 참 많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 스스로. 그래서 그 얘기를 아내한테 했더니 아내도 역시 그거에 대해서 항상 얘기했고, 그래서 나는 그 책을 안 읽어줘.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도 배우이고 저는 공연 기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엄마 아빠가 함께 들려주는 공연물을 만들어 보자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절 이제 2018년 이제 또 연극계에서는 미투가 있었고 그냥 사회적으로도 문제의식들이 좀 더 커지는 시점이었고, 근데 그것의 시작이 어쩌면 어린 시절부터 했던 우리 동화 속에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들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공연을 만들, 어린이 동화 낭독 뮤지컬을 만들
기획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다양한 여성 작곡가들, 그리고 작가들, 그리고 배우들, 경력단절 배우들, 경력단절 작곡가들, 이런 분들을 모셔서 부모들이랑 다 함께 얘기할 수 있어. 꼭 여성이라고 하는 건 아니었고요. 그래서 남녀 모두 이런 취지에 의해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모여서 같이 작품을 만들어 보자 해갖고 시작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들었으면 좋겠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사실 공연으로 만들기보다는 팟캐스트, 팟빵 이런 데다 하는 라디오 시어터 형식으로 공연을 만들 계획을, 이제 낭독 뮤지컬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3년째 지금 됐는데, 시즌 1, 시즌 2 이렇게 해서 2번에 걸쳐서 10개의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즌 1에서는 좀 더 명확한, 사실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누구나 아는 내용들에 좀 중심을 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작품은, 저는 글을 쓰는 사람은 아니지만 저희 아이들하고 함께 글을 같이 만들었는데, 헨젤과 그레텔을 바꾼 헨젤과 새 엄마라는 작품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왜 질문이 생기는 것 같아요. 동화에서 그 동화를 바꾸는 데 있어서는 왜 새엄마는 나쁜 사람일까? 왜 늙은 여성은 마녀로 그려질까? 동화 속에서 이런 질문들이 생겼고, 심지어 뭐 신데렐라나 콩쥐팥쥐나 많은 동화에서 엄마들을 다 자기가 낳은 아이만 예뻐하고, 그 남편이 전 부인이 낳은 아이는 미워하는 이런 형태의 동화들이 많은데, 실제로 새로운 가족의 형태들, 요즘 같은 경우는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구분지어진 동화들을 어릴 때부터 읽어주는 거는 잘못된 편견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심지어 헨젤과 그레텔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유기하죠. 그래서 아기들 사이다 버리는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작품을 어떻게 바꿨냐면, 헨젤과 새엄마가 그 충치가 걸린 그레텔의 그 충치를 치료해주기 위해서 숲속의 마녀가 갖고 있다는 치약을, 짜요짜요 치약인데, 짜요짜요 치약을 구하러 가는 이야기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막상 마녀를 찾아가 보니, 마녀는 마녀가 아니라, 원래 원작에서는 되게 케이크로 된, 과자로 된 집을 짓고 살잖아요. 집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먹던 쿠키와 아이스크림으로 만들어진 쓰레기들 모아놓은, 한마디로 폐지를 줍는 할머니였던 거죠. 그래서 잘못된 왜곡된 어떤 시선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하기도 했고, 저희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면서는 이 작품을 아이들하고 계속 같이 썼거든요, 작품을. 그래서 그 안에 되게 재밌는 캐릭터들이 나옵니다. 뭐 간지럼 나무라든지 호로록 우물. 근데 이 부분 간지럼 나무는 약간 아토피가 걸려서 간지럼이 계속 긁게 되는 나무인 거고, 호로록 우물은 공장 폐수 때문에 물이 오염돼 갖고 계속 소화불량이 걸려서 꼬록꼬록거리는 꼬로록 우물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어떤 캐릭터를 통해서 우리 환경의 좀 오염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같이 좀 언급하면서 이야기들을 바꿔서 풀어낸 작품을 개발해서 지금 올렸고, 춤추는 신데렐라라는 작품은 말 그대로 신데렐라가 저와 결혼해주세요 했을 때 NO! 라고 거절을 합니다. 정확하게. 저는 춤이 좋아서 이 무도에 왔어요. 당신하고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무도에 발사질 가진 사람도 얼마나 많을 텐데 신발 하나 듣고 사람을 찾아? 춤추면서 내 얼굴도 못 봤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백설공주에서는 독사가를 먹고 쓰러진 백설공주를 왕자가 나타나서 구하려고 하죠. 구하는 게 아니죠. 처음에는 그냥 죽은 공주를 데려간다고 합니다. 그러자 난장이가 반대하죠. 너 뭔데 죽은 공주를 네가 데려가? 뭐 하려고? 안 돼. 우리가 그냥 장례를 치러줄 거야. 그러자 왕자가 그러면 인공호흡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다 같이 인공호흡송을 막 부르면서 배웁니다. 그리고 인공호흡을 통해서 공주가 깨어나고, 깨어난 공주는 왕비를 찾아가요. 그래서 왕비한테 당신은 되게 많은 걸 갖고 있는 사람인데, 당신은 변신도 잘하고, 당신은 아름답고 이미 당신 대단한 사람인데 왜 거울의 말을 믿습니까? 자기 자신을 믿으세요. 당신 충분히 지금 아름답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왕비가 거울을 깨죠.
그래서 거울을 껴 왕비라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주체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성끼리의 시기라는 걸 연대의 관점으로 좀 바꿔낸 뭐 이런 작품이 있었고, 개미와 배짱이는 그냥 우리 고전이 똑같이 진행되다가 마지막에 배짱이가 와서 도움을 청할 때 도움을 청하는 게 아니라 슈퍼스타 배짱이가 돼서 돌아옵니다. 노래를 좋아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하던 배짱이가 슈퍼스타가 돼서 돌아와서 개미들의 무료한 겨울에 즐거운 노래를 불러주죠.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쉬는 것도 중요하다. 열심히 일해야 또 일을 한다. 뭐 이런 노래를 영차 딩가딩가송인데 이런 노래를 불러주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노동과 휴식의 중요성들을 좀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작품들을 만들어서 시즌 1을 했고, 시즌 2에는 내 사랑 우렁각시 이야기를, 그 여성을 두고서는 사또랑 남편이 경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성을 둔 도구화해서 트로피처럼 뭐 내기에 건다거나 도구화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바꿔서 우렁각시가 스스로 변장을 하고 사또와 맞서서 이겨내는, 내기에서 이기는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바꿔서 만들었고, 거기서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뭘까요? 라는 질문들을 아이들한테 던져요. 근데 재밌는 건 얼마 전에 대전 어린이 연극축제에서 이 공연을 했었는데, 끝나고 저희 공연은 끝나고 나서 꼭 아이들한테 작품이 어떻게 바뀌었죠? 그래서 질문을 하고 대화를 나눠요. 아, 그런 거구나. 그래서 아이들은 정답을 다 찾아내요. 왜 바꿨는지도 알고 있고, 사실은 그 부모님들한테도. 그래서 동화책을, 이거는 그냥 저희 공연뿐만 아니라 동화책을 읽고 나서 동화책을 읽은 다음에 아이들과 꼭 대화하세요 라는 얘기를 드리거든요. 작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진행하기 때문에 대전 어린이 연극축제에서 내 사랑 우렁이라는 공연을 하고서 물어봤는데, 사랑은 뭘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아이들한테. 그럼 이제 부모님들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사랑에 대해서, 내가 사랑한다는 얘기는 매일 하는데, 우리 딸 사랑해, 우리 아들 사랑해 하는데 한 번도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뭘까? 라는 답을 주진 않았던 것 같은 거예요.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는 거죠. 근데 아이들은 정말 기상천외한 대답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날은 사랑은 만두예요, 이런 애가 있었습니다. 만두? 아, 깔깔깔깔만 웃었어요. 그리고 나서 왜 만두라고 해요? 그때 아이는 말을 안 하죠. 제 질문에 그 질문까지 대답하기는 싫은 거죠. 그래서 괜찮아요, 대답 안 해도 괜찮아요, 만두 너무 재밌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서 더 궁금해하진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근데 그 아이 어머니께서 인스타그램에 후기를 남기셨어요. 그날 밤에 남겼는데 아이한테 물었다는 거죠. 우리 아이 너는 왜 만두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엄마가 날 만두라고 부르잖아,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그런 거구나. 이제 아이한테 나를 사랑하는 마음, 엄마의 마음이 만두라는 단어로 표현이 된 거겠죠. 그래서 만두는 되게 사랑스러운 존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그렇게 대화를 이어가는 것들, 그리고 새로운 대답을 찾아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아까 삼양동화의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삼양동화를 그렇게 이제 시즌2에 가서는 내 사랑 우렁이라는 것도 있고, 또 제가 좋아하는 작품 중에 새들의 왕복기라고 해서 까마귀 이야기를 갖고 만든 이야기도 있고, 그 당나귀 이야기, 약간 처음에는 완전히 고정적인 성 역할 뭐 이런 것도 잘못된 감수성,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부분들을 시즌 1에서 다뤘다면 시즌 2에서는 조금 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한 것들을 좀 담은 작품들이 몇 작품이 있었고, 또 아빠 돼지 삼형제라고 이제 아기 돼지 삼형제가 커서 어른이 됐고, 또 늑대도 한 번 당하고 도망갔지만 다시 이번엔 절대 당하지 않아 이러고 나타난 늑대와 아빠 돼지들, 그리고 아빠 돼지의 아이들, 요 구조 안에서 좀 핸드폰 중독, 너무 온라인 매체에 너무 노출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좀 지적하면서, 지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문제점들을 이야기하면서 좀 아이들하고 함께 놀아주고, 뭐 자전거를 배우고, 이런 부모와 아이가 함께 놀아주는 것이 늑대를 무찌를 수 있는 지혜를 준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담은 작품도 있습니다. 3년째 삼양동화를 진행하고 있고, 하다 보니 재밌는 부분들은 공연 에피소드가 여러 개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보통 1시간 정도 공연을 진행하면은 2개 정도의 에피소드를 하고 뭐 앞뒤 노래를 부르고 대화를 하면 1시간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1시간 공연을 하고 나면 다음번에 또 해달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피소드가 여러 개니까 다른 작품도 비슷한가요? 라고 얘기를 물어보시고, 그러합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 부르겠다고 하고, 그리고 실제로 다음번 작업으로 이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포맷은 같지만 이야기 에피소드들이 다르다 보니까 그 포맷 안에서 좀 진행이 되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장항의 서천, 충남 서천 장항의 그 화물역, 오래된 화물역이 공간 재생을 통해서 문화 공간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도시탐험역이라고 부르는데, 장항 도시탐험역, 그곳 같은 경우는 저희가 19년에 처음 공연을 갔다가 그 이후에 거의 매달 마지막 일요일에는 이해식 공연을 꾸준히 지금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공연을 하고 나면 이제 팬들이 생겨서, 아이들이 다 마지막 일요일에 오는 거죠. 와서 같이 공연 보고, 밖에서 심지어 역 앞에 광장에서 아이들하고 배우들하고 같이 뛰어놀고 이러는 상황들도 만들어지고 있는 재밌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좀 저희가 원래부터 아동 청소년 공연을 하던 팀은 아니지만, 하면서 몇 가지 좀 주안점을 둔 거는, 어린이 공연들은 그냥 신인들의 등용문처럼 하는 공연은 절대 아니다. 실력 있는 배우들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원하는 텍스트를 잘 전달해주는, 그리고 부모님들이 보기에도 족도가 있는 어떤 연기와 실력을 갖고 있는, 이런 아이 어른 상관없이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공연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공연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신인 배우들만 쓴다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최대한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편 그런 면에 비해서 좀 왜곡된 시장이라고 그럴까요? 아이들 공연에 대한 시장의 기준 초청료가 너무 저렴한 거예요. 그 단가라고 할까요? 그 기준에 맞춰서는 공연하기 좀 어려운 것들도 있는, 그래서 그런 가격들을 좀 올려내고 시장을 좀 더 건전하게 좀 만들어내는 것들도 사실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최근에 공연을 하면서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좋은 공연을 보여주는 거, 그리고 이 얘기는 드려야 되는데, 제가 공연을 예전에 아이들하고 공연을 보러 가면은, 다른 팀에서 만든 공연, 어린이 공연을 저도 아이들과 같이 보러 가면은, 저는 아이들하고 공연을 보러 들어간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가격이 좀 비싼 공연들도 있잖아요. 그런 공연들 같은 경우는 로비나 카페에 부모님들이 다 거기 앉아 계신 거예요. 아이들만 집어넣거나, 아니면 부모가 둘이 오셨으면은 한 명만 들어가고 한 명은 남는 거죠. 이게 부모님들이 보기엔 별로 재미없어서일 수도 있고 가격이 비싸서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고 온 가족이 같이 보고 같이 나와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드는 게 저희 좀 앞으로 가야 될 길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계속 공연을 만들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들을 좀 꾸준히 하다 보면 부모와, 집에서는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보고 함께 대화하는 형태들이 좀 생길 것 같고, 아이들도 공연하고 좀 더 친해지다 보면 잠재적으로는 전체 아티스트로 성장할 수 있겠죠. 공연을 많이 본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좋은 관객으로서 저희가 하는 연극, 뮤지컬들, 다양한 공연 예술들을 사랑해주고 좋아하는 잠재적 관객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서 어른이 성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어린이 공연들, 가족극 컨텐츠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요. 삼양동화는 조금 더 다양한 방식으로 제 생각에는 시즌 3 이렇게 만들어가는 부분도 고민이 되고 있고, 컨텐츠를 조금 더 다양하게 만든다는 게 다양한 유통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꼭 한국에, 대한민국에 있는 엄마와 아이들, 여성들 에게만 통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공감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전 세계 많은 곳에서 아이들과 부모들이 있다면 얘기할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동남아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아시아권에서도. 그래서 그냥 가부장적인 지역들, 이런 곳들에서 더 이런 이야기들을 재밌게 음악과 노래와 연기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낸 컨텐츠를 가지고 전달해서 수출한다, 문화적으로 좀 교류한다, 이런 방법들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 컨텐츠를 좀 개발해 나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삼양동화가 왜 삼양동화인지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저희 연습실이 삼양동에 있어서 삼양동화이기도 하고, 세 개의 태양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에 있고, 하나는 아이들의 마음속에 있고, 하나는 책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개의 태양이 반짝반짝 서로 환하게 비춰주고 따뜻하게 감싸주고 좋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삼양동화라는 이름으로 꾸준히 작품을 만들어갈 것 같습니다. 팟빵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10개 에피소드들이 있는데요. 한번 관심이 있으시면은 들어가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짧은 시간이면 짧고 길면은 긴 시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